유유출판사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저자 조경국. 조경국. 책만큼 오토바이를 사랑한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동네 헌책방 책방지기로 4년 가까이 버티고 있다. 윤민의 집 등 사진책을 엮는 편집자로 일했고 몇몇 신문과 잡지에 카메라와 영화와 책 이야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책방지기가 되지 못했다면 동네 오토바이 가게에 수리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상상한다. 코올리게 시절 아버지의 혼다 CB250 빨간 연료통에 납작 엎드려 바람을 가르던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틈만 나면 책방 문을 닫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책방에 놀러 가길 즐긴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법이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과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최고의 영화로 꼽는다. 필사의 기초를 썼다. 여는 글.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으로 책방 여행을 떠난 이유. 2013년 소소책방을 열면서 3가지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세상의 유혹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진연 40살이 되었고 드디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꽤 오랜 세월 빚을 갚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고 호기를 부렸다. 버킷리스트는 결심을 옮기기 위한 방아쇠 같은 것이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콧수염 기르기였다. 어머니, 아내, 아이들까지 반대했지만 꿋꿋이 버텼다. 두 번째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는 것이었다. 150cc 이상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했다. 그때까지 내가 타고 다니던 것은 아무리 엑셀러레이터를 쥐어짜도 시속 60km도 내기 어려운 공짜로 얻은 50cc 고물 스쿠터였다. 나는 오랜 시간 꿈꾸었던 대로 라이더가 되기를 마음먹었다. 책방을 하며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실제 인물 버트몰로 같은 할아버지로 늙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버트몰로는 1920년형 고물 인디언 스카우트를 개조해 뉴질랜드에서 미국 보너빌로 갔다. 뉴질랜드에선 더 빠르게 달릴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62년 소금 사막 보너빌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그의 인디언은 시속 288km를 기록했고 그때 그의 나이는 64세였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 기록을 갱신했다. 가장 빠르게 달린 기록은 시속 331km. 75세의 건강이 악화되고서야 그는 달리기를 멈췄다. 철없던 시절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버트몰로가 말한 때로는 평생을 사는 것보다 5분 빠르게 달리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단다 에 꽂혔는데 부록이 되고 나니 꿈을 쫓지 못한다면 넌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에 더 가슴이 울렁거렸다. 20대까지만 해도 하야부사 정도는 타야 한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했다가 슬슬 철이 들면서 2바퀴로 달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아버지의 연료통에 납작 엎드려 바람을 맞던 코올리게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라이더가 되려던 시도는 번번이 가족의 반대와 금전 문제에 부딪혔다. 그래도 여윳돈이 생기기만 하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리터급 오토바이를 검색하곤 했다. 사실 이전에 오토바이를 살 기회가 3번 있었으나 1번 반강제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구입하느라 2번 무리하여 도로시스탕 수녀 평전 판권을 구입하느라 3번 막무가내로 책방 잡지를 만드느라 눈앞에 온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렸다. 하여간 그해 콧수염, 2종 소형 면허증,
책방 찾아 세계 여행이라는 3가지 버킷리스트를 세웠고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포르투갈 포르투에 있는 렐루 서점까지 육로로 가겠다는 행만리로는 아내의 호출로 인해 7개월 여정을 끝으로 싱가포르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미완으로 남았다. 돌아와서 다시 3가지 버킷리스트를 썼다. 오토바이를 사고 책방 전국 일주를 하고 헌 책방을 여는 것이었다. 여행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책방을 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배 책방지기를 만나는 것이었다. 오토바이를 사서 전국 책방 일주를 떠나기 전 먼저 책방을 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중고 스쿠터를 구입하곤 계획대로 짐을 싸서 전국 책방 일주를 떠났다. 부산 우리글방, 강원도 고성 서울서점, 인천 아벨서점, 목포 장미서점. 해안을 따라 책방을 찾아다니다 제주도까지 다녀왔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대한 해안선을 따라 달린 거리는 약 2200km였다. 굳이 오토바이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생이 가볍고 갑갑한 걸 싫어하며 싸돌아다니는 길 좋아하는 탓도 오토바이와 연을 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7일 동안 전국 책방 여행을 다니며 내가 썼던 경비는 30만 원 정도였다. 연료비로 든 돈은 8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규정 속도로 주행할 경우 리터당 4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 덕분이었다. 책방에 있을 때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더 행복했다. 행복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책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보다 책방에서 한가로이 책 보고 있을 때 그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그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책방에 놀러 갈 때 순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책방 여행을 떠난 이유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책방을 꾸린 지 딱 2년 만이었다. 시작할 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내심 3년쯤 버티면 어렴풋하게라도 답이 보일 거라 믿었다. 책방을 열기 전 단골로 다니던 헌책방 책방지기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그때 한 책방지기님과 나눈 대화다. 3년쯤 버티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10년째 버티고 있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는걸요. 책방을 열고 시간이 지나 그때 나눈 대화가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왔다. 헌책방을 찾는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적었다. 나름대로 세운 책방 운영 원칙을 고수하는 한 책 팔아 돈을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답은 보이지 않았으나 어쨌거나 몸은 책방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책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수많은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가늘고 길게 버티겠다 라는 8가지 책방 운영 원칙 중 제5원칙을 들먹였다. 하지만 자본 혹은 돈이 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버틸 수 있는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여러 책방지기님과 만난 후 현실에 맞닿은 답은 다음의 2가지였다. 1. 임대료를 내지 않는 공간을 갖는다. 결국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2. 온라인으로 헌책을 팔아야 한다. 나로선 그 2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실행에 옮길 마음도 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고집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심 어느 책 중독자의 고백, 돌베개에서 톰 라비가 말한 내심 어느 책방 중독자의 고백에서 톰 라비가 말한 책방 주인이지 상업의 하신이 아니 라는 말을 위안 삼았다. 내가 만난 선배 책방지기님의 19은 죽을 쓰더라도 오랫동안 책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죽을 쓰더라도 책방을 하고 싶었던 만큼 의욕에 차 있던 시기였으니 까짓 내 공간이 없더라도 책방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상관없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제 책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을 만날 때 묻는다. 건물주이신가요? 어쨌거나 책방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책 읽을 시간도 메말라갔다. 완벽한 책방 주인 개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지기가 행복하고 매력있는 직업인 것은 확실하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하지만 완벽한 책방 주인이 존재할 수 있는 무의의 책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책방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야 하는 갖은 노력 없이도 있는 듯 없는 듯 책방의 자리만 지키면 되었던 시절이 과연 존재했던가? 요즘 같은 시절에 완벽한 책방 주인이 되기 위해선 상업의 화신이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 결론에 가까워진 순간 내가 가진 고집은 벽에 부딪혔고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파리떼처럼 윙윙 거릴 때 신문에서 이와타 서점의 1만엔 선서를 언급한 기사를 읽었다. 고객의 독서 취향을 인터뷰해 1만 엔어치 책을 우편으로 보내는 이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읽고선 이와타 서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장 큰 난제는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아내가 기분 좋을 때마다 일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책방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자주 계속 꺼냈다. 어느 누가 단박에 이 일을 아내에게 허락받을 수 있단 말인가? 허락을 구하기보다 용서받는 편이 낫다. 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오토바이숍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다. 스쿠터로 그 먼 거리를 한 달 내에 다녀오는 건 무리니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오토바이는 일본을 돌아볼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나름대로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다.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배기량 250cc 멀티퍼퍼스 중고 오토바이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한 달 여행 경비 250만원, 뱃삭과 연료비, 숙박비, 식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로 약 270만원이 들었다. 을 포함해 600만원의 자금 모으기에 들어갔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지난한 과정이었다. 책바라 여윳돈을 만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자 아내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줄 알았던 허락이 너무 쉽게 떨어졌다. 이번에 일본이야? 그래, 갔다 와.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오라고 했다. 아내에게 소리쳤다. 경애하오 유동지! 아내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돈이란 고여있지 않고 항상 자기 빠져나갈 곳을 찾는 법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불상사가 터지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다 해결 방법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함께 여행을 떠난 동무 은식. 규슈 지역만 함께 달리고 은식은 아쉽게도 먼저 귀국했다.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님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훨씬 좋은 오토바이를 구할 수 있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에 2011년형 BMW F650 GS 트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연락해 구입했다.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기종이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이었다. 처음 계획했던 오토바이보다 훨씬 배기량도 크고 예산도 초과했지만 우주 명차로 소문난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욕망이 나머지 걸림돌을 모두 잊게 만들었다. 오토바이 값을 건네고 키를 넘겨받아 광주에서 진주로 돌아오던 가을의 그날 길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돈키호테가 로신한테를 타고 둘신의 공주를 만나러 가는 그 기분과 비슷했다. 으하하하. 조금 낯간지러웠지만 오토바이 이름도 로시라고 지었다. 오토바이도 구했겠다. 이와타 서점이 있는 홋카이도까지 가는 마당이니 이왕 가는 길에 다른 책방도 둘러보자고 계획했다. 책방을 열 때와 마찬가지로 치밀한 계획 따윈 세우지 않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건너갔다. 그러고 온 홋카이도 이와타 서점을 반환점으로 정하고 무작정 달렸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이와타 서점에 도착했고 책방지기 이와타 도오루 씨를 만났다.
26일 동안 일본 내에서 달린 거리만 약 6,200km. 대부분 시간을 길에서 보냈고 하룻밤 쉬는 곳에선 책방을 찾았다. 가는 길 오는 길에 꽤 많은 책방을 보고 들렀다. 길을 가다 책방 간판만 봐도 멈추었다. 예전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 책방 견문록이기도 하고 길 위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여행이기도 하다. 낯선 길 위를 달리면서도 비오고 춥고 배고프고 연료 경고 등이 뜰 때를 제외하면 책방과 책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사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떠난 여행이었다. 한눈 팔지 말고 가늘고 길게 오래도록 버텨야겠다는 마음은 여행을 다녀와 더 굳어졌다. 책방을 열기 전부터 상상하고 바랐던 좁고 긴 동굴 같은 공간을 찾아 미로처럼 책을 쌓아두고 손님이 오든 말든 책방 맨 구석에 웅크려 있는 게으른 책방지기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릴 수가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나? 그리고 언젠가 로시와 함께 더 멀리 가보고 싶다. 최종 목표는 시베리아를 횡단해 렐루 서점을 보고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로카고까지 가는 거다. 전국 일주와 일본 여행은 말하자면 전초전과 전반전이 셈이다. 실현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시베리아를 달리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많은 지식을 전해준 동무 은식, 노잣돈을 보태주신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님,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이어를 내주신 신코타이어 김용호 부사장님, 20년 만에 만나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사준 덕성 선배, 자료를 제공하고 원고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준 은경 선배, 급할 때마다 일본어 통역과 번역을 지원해준 정혜 선배에게 이 글을 빌려 감사 인사 올린다. 2017년 6월 진주 소소책방에서 조경국.